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년차 학예연구사 김미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박물관으로서 1946년 개관한 이래로 우리 민속문화의 본 모습을 국내외에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 민속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서울관의 경우 전시의 성격에 따라서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어린이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상설전시관의 경우 관람객들이 언제든지 오시면 관람하실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1관은 한국인의 하루, 2관은 한국인의 1년, 3관은 한국인의 일생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전시관의 경우 특정 주제를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기획전시는 특별전시라고도 하죠. 기획전시의 주제는 예를 들면 인류와 소금의 이야기를 다룬 호모 소금 사피엔스, 미역과 다시마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해양 문화를 다룬 미역과 콩부, 그해의 띠를 주제로 한 띠 전시, 코로나19 이전부터 전통사회를 휩쓴 역병석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병 일상 등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박물관입니다. 오늘 전시는 골고리와 인형 친구들 전시를 제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한번 오실래요? 어린이박물관 전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데요.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재미있는 전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 전시장인데요. 이 전시 공간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박물관을 찾으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 오시면 오천댁, 물레방앗간, 인쇄소, 장승, 추억의 거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2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물관 하면 가장 먼저 전시를 떠올리죠.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가 전시를 보러 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전시 공간 외에 박물관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전시 해설, 통역, 전기, 미화, 행정 업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학예연구사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학예연구사의 업무 분야는 전시, 연구, 소장품 관리, 교육, 국제교류 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박물관 교육 및 전시 담당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전시 학예연구사의 업무와 일하는 공간들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와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비밀의 공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박물관은 소장유물의 관리를 위해 입구부터 보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사무 공간을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이곳이 제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쪽에도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여긴 교육팀입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짝꿍도 뒤에 짝꿍도 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도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커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향기가 좋은데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수첩에 메모를 하는 일이에요. 오늘의 할 일을 다 적어보는데요. 이것은 오늘 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또 빠뜨리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하고 전시관으로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어린이 박물관 앞에 있는데요. 전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관에 이렇게 자주 내려와서 관람객들의 반응도 보고 모니터링과 전시물들을 확인하는 일을 한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소장 유물에 따라서 고고, 역사, 자연사, 민속학 박물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국립민속박물관은 앞서 소개했듯이 우리 민속 문화를 다루는 곳으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이렇게 전시기획 학예연구사는 전시 주제와 전시할 유물을 정하고 유물이 가진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볼게요. 제일 먼저 전시 기획을 하기에 앞서 첫 번째, 전시 기획 기초 자료 조사를 합니다. 전시 주제 등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데요. 저희 경우에는 뉴스 보기,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의 사회 이슈, 또 트렌드 등을 파악하기도 하고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자료 조사, 다른 전시 관람 등을 통해서 사전 자료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전시 기획서 작성 및 전시할 유물 선정을 한답니다. 기초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는데 예를 들면 세계의 인형, 전래동화 등 전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적합한 전시할 유물들을 선정하게 되죠. 다음으로 세 번째, 전시 디자인 및 전시 작업인데요. 작성된 전시 기획서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전시 디자인과 유물들을 진열하기도 하고요. 관련 디자이너 및 업체 등과 협력하여 전시를 진행한답니다. 네 번째는 전시 도록 발간 과정으로 전시장에서 담지 못한 전시 학예사의 기획 의도,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글, 유물 설명 등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서 도록으로 발간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전시 홍보물 제작 과정입니다. 기획 전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포스터, 현수막, 리플렛 등을 제작하고 신문, 지하철, 버스, SNS 등 전시 주제에 따라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죠. 최근 전시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전시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 주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의 홍보 전략이 중요하답니다. 드디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섯 번째, 전시 개방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시가 공개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 담당자의 많은 노력과 준비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맞아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것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우아하지 않아요. 전시기획 학예연구사의 많은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하나의 전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를 빗대어 백조라고도 하는데요. 백조가 물 위로는 우아한 모습이지만 물 아래서는 물에 뜨기 위해서 열심히 발을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슷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앞에 보여드린 전시 자료들은 기획 전시의 경우 전시 기간이 짧지만 전시가 개막하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동안의 자료 조사와 준비가 필요해요.
전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의 전시가 개최되기 전까지 대부분 자료조사 등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죠. 먼저 공무원 신분증과 출입카드는 기본이고요. 저는 일을 하며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전시 아이디어를 그리거나 적을 수 있는 수첩과 연필이 필수예요. 전시의 분위기나 느낌을 전달하는 컬러 연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팬텀 컬러, 그리고 전시를 디스플레이할 때 필요한 줄자, 공구 박스 등이 업무 관련 필수품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충전원인 커피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연구사가 되려면 입사하게 될 박물관의 유형에 따라서 전공 분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속학, 역사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등 전공 분야가 다양한데요.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민속학뿐만이 아니라 복식, 공예, 신앙, 역사 등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전공 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시기획 학예연구사는 기본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합할 것 같아요. 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련 지식이 있다고 해서 좋은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전시를 위해 유물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 섬세함과 함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 적합할 것 같아요. 더불어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은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트렌드 파악이나 전시자료 조사를 위해서 어학 능력도 갖추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전시 주제를 정한 뒤 주제에 맞는 유물을 선정하고 이를 어떻게 보여줄지 수많은 고민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유물과 대한 고민의 결과와 이야기가 전시장에 표현됐을 때의 그 희열은 전시기획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죠. 더불어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고 반응이 좋다면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끼죠. 저는 전시 기획하는 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학예연구사는 전시의 개막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예연구사는 업무량이 적지 않은 분야라는 점과 매번 새로운 전시 기획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죠. 또 잦은 야근으로 체력적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적인가요? 어느 날 제가 기획한 전시에 손자, 엄마, 할머니 3대가 와서 유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 간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시 기획자로서 제가 하는 일의 보람과 함께 동시에 사명감을 느꼈는데요. 전시기획학예연구사는 전시를 통해서 민속문화재에 담긴 과거의 이야기로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이 일이 참 매력적이고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전시기획 학예연구사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전시 학예연구사의 업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민속박물관의 전시가 궁금하시거나 전시 학예연구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